절반 넘게 전장현 회원단체만 건강부는 해당 공모주민이 6만 개 정도. 이번 추경 예산 편성에서 전투와 현장에는 오후 2시부터 들에게 정부와 기업 안녕하십니까. 시민언론 덧탐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나라의 심경수입니다. 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계시죠? 네, 이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특히 정부의 역할을 못하고 각자 도생을 해야 하는 이 야만의 시대에서는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정말 특별히 더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노력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독감도 유행이라고 하고요. 또 코로나가 굉장히 많은 분들을 더 괴롭히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정부의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역할을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드라마틱하게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을 저희가 지난 1년 동안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뒤에 백그라운드의 그림처럼 마약, 약물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요 얘기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먼저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시 그 개그맨 출신의 영화 감독 전창걸 씨를 아십니까? 전창걸 감독이 최근에 영화를 만들었어요.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떨이라는 영화인데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 영화 제목을 딱 듣고. 그게 그 마리화나 같은 거를 속어로 우리가 떨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지금 2023년 한국에서 제가 떨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화가 개봉된다는 소식을 접한 거예요. 근데 떨이라는 그 단어를 제가 처음 접한 건 1997년 미국 갔을 때. 그러니까 지금 벌써 몇 년 전입니까? 20몇 년 전의 얘기예요. 1997년 8월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그해 10월인가 11월쯤에 그해 겨울에 제가 이 떨이라는 단어, 떨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버렸어요. 이야, 미국이 정말 뭐 마약, 약물 이런 거 정말 장난 아니구나. 아, 이건 큰일 났네. 이 나라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고 이상한 나라야.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는 그런 약물 중독에 대한 인식 자체도 별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고 미미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20여 년 만에 마약, 약물 청정 국가에서 사실은 그 지위를 좀 내려놓을 정도로 이 약물 관련된 문제가 매우 심각하게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퍼지고 있고 현 정부 자체도 마약을 때려잡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그 마약 퇴치 방법이 옳은 것일까? 라고 고민을 한번 해봤는데요. 옳지 않아요. 그렇게 갖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게. 여러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법의 잣대로 죄를 지은 자, 뭐 죄를 짓지 않은 자 이런 식으로 국가정책을 펼치는 경향이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현 정부가.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 마약 문제 그리고 마약을 비롯한 각종 약물 중독에 관한 문제는 더더욱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구 이태원에서 벌어졌던 비극처럼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가치랄까? 철학이랄까? 이 마약 퇴치에 대한 약물 중독, 약물 문제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 떨이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게 됐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담배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냄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근데 그 마리화나는요 냄새가 여러분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아주 강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그 마리화나를 피운 분이 한두 시간, 서너 시간 전에 마리화나를 한 분이 지나가도 냄새를 확 느낄 수 있어요. 향이 강해요. 보통은 그 미국 사회는 뭐 그것이 뭐 당연히 불법이죠.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선택에 대한 권한을 많이 주는 사회이다 보니까 마리화나 정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해서 그 떨, 예. 한국 유학생들도 예. 그랬던 것이 그 벌써 한 20여 년 전의 기억으로 제가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너무너무 구하기가 쉬운 것을 그냥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담배 피우듯이 모여서 피우더라고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차 안에서, 저는 추워서 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줄 알았어요. 저는 뭐 냄새가 싫으니까. 근데 그게 색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담배인 줄 알았는데 그게 담배가 아니고 그거였어요. 떨리라고 소위 말하는 가장 약한 종류의 약물이죠. 그리고 보통은 이 그 약물 중독에 처음에 시작할 때 가장 쉽게 접하는 입문자들이 취하는 것이 바로 그 떨리라는 마리화나입니다. 소위 뭐 위드라는 말로도 쓰고요. 예, 이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대마초, 대마초, 마리화나 뭐 위드 뭐 이건데 이건 그냥 신경을 뭐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치료용으로도 합법적으로 사용이 허용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불법이긴 합니다. 네. 하지만 매우 보편적으로 미국 사회에서는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는, 소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약물의 일종이에요. 이 약물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legal, illegal, 즉 합법적인, 불법적인 약물을 다 포함해요. 불법은 당연히 불법이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뭐 대마초, 뭐 마리화나, 뭐 LSD, 엑스타시, 뭐 오늘 말씀드린 헤로인, 뭐 이런 것들이 다 불법이에요. 하지만 합법적인 약물도 있어요. 신경 안정제 같은 거, 우울증 치료하는 거, 불안증 치료하는 거, 감기 치료하는 거, 수면 유도제 같은 거, 그런 것들에는 일정한 그 법에서 허용하는 부분에 아편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전에 시골에서는 양귀비라 해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분들이 계셨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그 단속하기 전에는 저희 뭐 부모님만 해도 그런 말씀하세요. 밭 한 켠에 양귀비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심어 놓고 옛날에 그 배앓이를 하거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그거를 뭐 드셨다는 얘기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약간의 마취 성분, 아편 성분이 살짝 들어간 그런 양귀비 같은 것을 이용해서 뭐 이렇게 민간요법으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는 당연히 양귀비 재배는 엄격히 불법으로 제한하고 있죠. 그렇게 오피디움이라고 하는 그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합법적인,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물 중독이라고 하는 건 불법, 뭐 합법을 떠나서 남용,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작용이 갑니다. 그래서 다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약물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우 심각히 받아들여야 하고요. 최근에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는 그 타이틀을 이제는 더 이상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마약 관련된 약물이 소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에 대한 것들은 다음 시간에 제가 하고요. 오늘은 과연 어떤 종류의 마약 관련된 약물들이 있으며 어떠한 것을 섭취했을 때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고 그 부작용이 얼마 정도 이렇게 심각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정부의 접근이 왜 틀렸는지, 그렇다면 틀렸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일반적인 오버뷰죠. 그러니까 개요 뭐 그런 수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 떨을 경험했던 그 얘기, 그거는 뭐 그냥 안내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정말 경험을 진하게 했던 건요, 미국 생활 좀 하면서 제가 저는 주로 시카고 지역에서 많이 살았는데, 시카고 남부 지역이 흑인 지역이에요. 흑인 밀집 지역. 거기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파트타이머였습니다. 같이 일하는, 흑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흑인 분들이 몇 분 계시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흑인 한 분이 계셨어요. 체구도 크지 않아요. 체구도 작아요. 근데 성실해요. 착하고. 근데 이분이 항상 약에 쩔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건 뭐 공식적인 게 아니라 제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한 가지 약물만 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알코올, 술도 약물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많이 드시면
뭐 이렇게 취한 상태에서 그 주사 소위 말하는 주사라고 하는 것 많이 부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도 약물 중독의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꾸 블랙아웃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다 약물 중독의 부작용입니다. 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어떤 행동 같은 걸 분석을 해서 좀 워낙에 이 술을 좋아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그 의존증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분석을 좀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석사과정을 그쪽으로 공부를 좀 해서 관심이 항상 있습니다. 예. 다시 제 경험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 그 흑인 친구는 항상 약에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작이 이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좀 항상 눈빛이 초점이 좀 흐려 있고, 말도 좀 이렇게 발음도 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일목요연하게 기승전결이 불분명하고, 그리고 일단 이렇게 느껴지는 상태에서 뭐 그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리화나 냄새도 나고요. 다른 약물의 다른 약물 사용에 뒤따르는 부작용에 준하는 행동들도 제가 관찰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하러 와서 여러분 그 에너자이저 토끼 아시죠?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잠시도. 하루 5시간, 6시간 일하면서 잠시도 쉬지 않고 잠시도 입을 다물지 않아요. 어제까지 힘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던 친구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나 힘들어. 나 너무 힘들어. 나 물 좀 마시고 올게. 나 화장실 다녀올게. 뭐 이렇게 말하던 그 친구가 갑자기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해서 에너자이저 토끼처럼 막 일을 하는 거예요. 막 정리도 겁나게 열심히 하고 이거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냐. 다시 해야 된다. 뭐. 와, 사람 피곤할 정도로 하루 종일. 그게 코카인 한 거예요. 콕이라고 보통 하죠. 예. 우리가 보통 그 콜라도 영어로 콕이라고 하는데 이 코케인도 콕이라고 합니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하얀 가루라 여기 있는 파우더 있죠? 이 파우더 이렇게 흡입하는 것. 예. 그게 콕인데 그걸 하면 업이 돼 가지고 에너자이저 토끼처럼 막 돌아다닌대요. 그 친구, 제가 목격한 그 친구. 초점은 여전히 흐려져 있죠. 그리고 혼자 중얼거려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날 기억을 못해요. 당연히 약에 취해서 몸을 하루 종일 움직였기 때문에 6시간, 7시간 움직였기 때문에 녹초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날은. 그럼 또 그걸 잊기 위해서 다른 종류의 약물을 또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약물이라는 게 한번 시작하면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약물을 의존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본인이 막 일을 했고 기억을 전혀 못하고 또 다른 약물을 사용하고 또 리셋이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보면 길에 약을 그 약에 쩔은 사람들이 막 쓰러져 있어요. 그러나 경찰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다만 그들이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거나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때는 잡아가요. 수갑 채워서. 혹은 건강상에 큰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이 될 때는 앰뷸런스를 불러서 병원에 갑니다. 철저히 개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마리화나 같은 거 하면요. 우리 보통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아시잖아요. 실실 웃어요 그냥. 괜찮아.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술 취하면 막 그러잖아요. 모든 게 오케이. Everything's fine. 마리화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기 위해서 마리화나 피우고 서로도 좋아하고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 그 예전부터 어르신들 말씀 있잖아요. 뭐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단 말이 있잖아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편안하고 끊임없이 좋고 끊임없는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입문을 딱 하는 거지. 마리화나로, 떨로. 그래서 그 신경 자극하는 것만 일단은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강한 걸 찾는 거예요. 코카인이라든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하얀 파우더를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뭐 툭하면 영화에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밀수 같은 거 하면은 막 중국에서 뭐 이렇게 뭐 외국에서 어떻게 밀수하는데 그 하얀 봉지 같은 거 있으면 탁 눌러서 맛을 보고 뭐 이게 어떠네요 저떠네 뭐 물건 좋은데요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게 콕이거든요. 그거부터는 중추신경을 건드리는 거예요. 중추신경을 건드린다는 건 여러분 뇌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단순한 신경을 마비시키거나 신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아주 강력한
그 중추신경 자극제예요. 보통 이 마리화나를 하는 분들은 그 정도로 병약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분에 따라서 사용을 하는 경우고, 히로인까지가 코옥을 하거나 이 헤로인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사람들이 막 다크서클도 진하고 막 이렇게 여기 막 주사 자국도 있고, 여긴 뇌를 건드리니까 뇌가 굳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절대 마리화나도 하면 안 돼. 당연히. 마리화나, 그러니까 저는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저도 궁금하잖아요. 야, 니들은 뭐 하는데 맨날 그거를 모여갖고 친구들하고 뭐 클럽 다니고 모이는 날은 모여서 맨날 차 안에서 그걸 하냐 그러면 느낌이 그렇대요, 여러분. 그걸 하면 자기가 슈퍼맨이 된다고 마음 먹으면 슈퍼맨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든대요. 그리고 경찰관이다 싶으면 경찰관이라는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약을 하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다. 소위 점핑을 하거나 하는 등이 슈퍼맨인 거지. 나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마리화나 정도로도 굉장히 그 떨이라는 것, 아주 그 초보용, 아주 그 기본 강도가 가장 얕다는 그것도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뭐 콕이라고 하는 거, 코케인, 그리고 헤로인 이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비가 오는 거예요. 굳는 거예요, 뇌가. 그리고 LSD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아시는 엑스터시라는 것도 있어요. LSD는 예전에 매우 유행했던 거고, 또 최근에 한국에 유행하는 약물도 따로 있죠. 그렇게 약물은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들이 계속 자극적인 쾌락, 자극, 그리고 본인이 컨트롤하는 세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임 중독에 빠지신 분들의 이 뇌의 상태가 약물 중독에 빠진 분들하고 거의 비슷하대요. 결국은 뇌에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게임도 지나치게 많이 하면 좋지 않다고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결국은 다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내가 내 정신을,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약물이나 외부 자극, 게임 같은 것에 의존하느냐예요. 게임에 빠지신 분들은 헤어나지 못해요. 그 세계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뭐 다 아시니까 우리 지금 더 탐사가 있는 별내 이쪽 지역 참 살기 좋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옆에는 개천도 있고 쾌적하고 공기 좋고 이런 곳에서만 살면 에이 우리나라가 무슨 약물 에이 뭐 일부 극히 일부 아니요. 지금 우리나라의 약물, 마약류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 위주로 외국에서 살다가 오신 분들 위주로 그쪽 비즈니스를 생각하는 외국인들 뭐 이런 어두운 조직 뭐 이런 연계가 돼서 지금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른 건 사실이에요. 이제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정부 정책이 지금 툭하면 그렇게 나오죠. 마약에 대해서 단속한다, 잡는다, 마약하는 사람 범죄자다 이런 낙인을 찍고 있어요. 제가 노나라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 석사 때 인턴십을 한 곳이 샌 메리스 하스피럴이라 해서 재활치료하는 곳이에요. 거기는 주로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이 오고 약물 중독자들이 와요. 당연히 다양한 약물에 쩔어 있고 의존증이 있고 중독인 분들이 오시죠. 근데 그분들이 다 범죄자라고요? 약물 하신 분들을 꼭 잡아서 어떡할 거예요? 뭐 어떻게 구치소에 넣었다가 형법으로 다 다스려요? 뭐 약물을 하면 안 되니까? 6개월, 1년 살아. 너는 뭐 많이 했으니까 안 돼. 너는 하고 차 부셨으니까 안 돼요. 글쎄요. 그거 그렇게 해갖고는 답이 안 나와요. 이건 계속 재발을 하거든요. 중독이 돼버리면. 알코올 마찬가지고요. 약물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징역을 살았어요. 범죄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우리나라의 현재 법무부를 통해서 경찰들의 손에 잡혔어. 감옥을 가요. 이 사람이 상당히 사회적인 반사회적인 행위도 하고 이거 문제가 많네? 판사가 땅땅땅 6개월 1년 감옥 가요? 나오면 해결이 돼요? 또 해요. 더 센 거로. 그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또 나쁜 짓을 하겠죠? 그게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개인은 점점 죽어가는 거고 사회는 점점 황폐해져 갑니다. 피해자 계속 생깁니다. 약물이
소위 말해서 일반화돼 있고 대중화돼 있는 미국도요. 치료, 재활치료, 사회 복귀 시스템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춰요. 그게 싸니까.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그걸 커버를 해줘요. 그 증상에 대해서. 재활치료 받으면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해줘요. 다만 길게는 안 해주죠. 그러니까 한 2, 3주 치료받고 또 퇴원해요. 그리고 또 증상이 나타나면 또 와요. 그럼 또 한 2, 3주 또 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사회에서 분리시키지 않고 격리시키지 않고 사회적으로 사회 안에서 치료를 받고 스스로 재활하려는 의지를 갖도록 사회에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인식을 바꿔야 돼요. 약물을 한다 해서 그 사람이 어떤 뭐 범법 행위를 누구를 상해를 입히지 않았는데 무조건 그 낙인 찍힌 사람에 대해서 터부시한다? 그건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다소 보수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불법을 저지른 분들에 대해서 사회에서 안아줄 수 있는 포용력이 매우 부족합니다. 사실은 님비 현상 같은 거 아시잖아요. 비록 사회적으로 용인이 어려운 그런 그런 작다면 작지만 어쨌든 큰 실수죠. 그런 실수를 한 분들도 본인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사회적으로 다시 복귀를 원하면 그건 사회적으로 지지해줘야 돼요. 그건 사회에서 해줘야 돼요. 반대가 있을지라도 그분들과 협의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우리 전체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춰야 돼요. 하지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속합니다. 범죄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낙인을 찍습니다. 그 사회복지는 뭐 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그럼?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을 다 깎아버렸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시스템은요, 여러분, 매우 넓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라고 하는 건 뭐 돈이 없거나 집이 없거나 가족이 없거나 힘이 없거나 사회적에서 매우 소외되어 있는 분들에 대해서 뭔가를 제공한다는 게 사회복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 안에는 약물 중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까지 사회복지 들어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그쪽에 사회복지가 매우 발달이 돼 있어요.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그분들, 우리는 뭐 살면서 한두 번 크고 작은 실수 안 합니까? 실수를 했다 해서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되고 사회에서 구성원으로서 배제가 되어야 됩니까? 그건 사실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고 사회에 의지가 있다면, 사회 복귀할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줘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게 사회적 정의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약물,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 약물 중독, 약물 의존증의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언제까지 죄인 취급하고 계속 잡아들일 겁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는 찬성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 인턴십을 하면서 느꼈던 경험이 뭐냐면 그분들하고 특별한 상담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은 스스로 말을 해요. 제가 뭐 그때 당시 영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들어주는 척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제가 말 안 하니까. 오케이, 굿, 뭐 이러고만 해주면 되니까. 본인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모티베이티드, 동기부여를 하더라고요. 스스로 셀프 모티베이션을 갖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얼마나 잘못돼 있고 내가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재활시설에서 나가서 다시 오지 않는 분들이 많았어요. 다시 적응을 잘 하신 거죠. 또 다른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으면 그때는 또 다시 또 악순환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처럼 약물이 대중적이지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숫자가 약물에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인구를, 그 집단을 비교적 젊은 분들이 많죠. 그리고 전문직도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약물에 대해서 다룰 다음 편에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우리나라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거 일반적인 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늘어나는 인구, 집단, 약물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집단을 전부 다 잡아드릴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옳은 방향 아니고요. 부작용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뻔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잡는다, 형을 산다, 나온다, 재발한다. 이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국가가 왜 그렇게 뻔한 걸 왜 하는 거예요? 왜?
뭐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존재의 이유라고 저는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국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운영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마약 나빠. 소위 뭐 요즘은 뭐 또 코인도 범죄라고 뭐 하더라고요. 코인이 왜 범죄입니까? 무조건 본인들이 그냥 법의 잣대로 이건 나빠, 범죄야, 죄야. 그럼 다 죄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법을 많이 공부하신 분들께서 법을 모르는 저도 사회적 정의로서의 법이 적용되는 것이 그건 아닐 건데. 마약 나빠. 그걸 했으니까 너는 범죄자야, 죄인이야, 감옥 가야 돼. 이러한 단순한 논리는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갖는 자유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부디 지금 이 시점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했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잡아들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분들이 다시는 약물에 의존적이지 않도록,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고 치료해주고 하는 시스템을 하루속히 갖춰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있긴 있는데 매우 미약합니다. 그러니까 뭐 범죄자 취급을 해서 잡으세요. 그런데 그 노력을 조금만 좀 줄이시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뭐 에너지들을 재활치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좀 애써주시면 훨씬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다가가는데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이 최근에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미 뭐 떠오르긴 떠올랐죠. 이미 대한민국 사회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를 점점 좀먹고 있는, 갉아먹고 있는 이 백색가루, 그리고 이 주사기로 상징되는 마약류, 그리고 기타 약물들, 술도 약물, 그리고 합법적인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들도 오남용을 하게 되면 그것도 약물 의존이 돼요. 매우 우리 생활에 침투해 있습니다. 예, 깊숙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론 정도, 오버뷰 정도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음번 마약 관련된 그 약물 관련된 영상에서는요,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깊숙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약물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더군다나 마약 중독, 마약 의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위 한번 싹 둘러보시고 좀 어려움에 처한 분들께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당나라에서는 약물에 대한, 마약에 대한 안내 정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